국가의 신용 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신뢰도와 정치적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로 국제적인 거래와 협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의 신용 점수가 금융거래에서 신뢰도를 좌우하듯 국가 신용 등급은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의 신용도를 매기고 있지만 그중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S&P, 무디스, 피치의 평가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시아에서 3대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S&P, 무디스, 그리고 피치가 매기고 있는 신용등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피치로부터 A, 무디스로부터 A1, 그리고 S&P로부터 A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건국 후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에서 밀려오는 유대인들의 경제적 지원과 독일로부터 받은 막대한 배상금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여 1960년도에 1인당 GDP가 영국, 프랑스 등과 맞먹는 선진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3대 신용평가사들은 이스라엘의 신용등급 상승에 상당히 인색한 편이었는데 이는 불안한 안보 상황으로 인해 높게 유지되고 있는 물가와 국방비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용등급은 무디스로부터 A1, 피치로부터 A+, 그리고 S&P로부터 A로 각각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로 구축된 나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석유 덕분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석유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탓에 국제 유가 변동에 경제가 크게 좌우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사우디에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적이란 점 등을 들며 사우디의 국가 신용도 상승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우디가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산업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들을 하나둘씩 해제하고 있어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8위는 일본입니다. 현재 일본의 신용등급은 무디스로부터 A1, S&P로부터 AA, 그리고 피치로부터 A로 각각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한동안 심각한 경제 침체에 시달리기도 하였으나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국내 총생산을 세계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G7 가입국이며 외환 보유고, 경상수지, 대외순 자산 등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렇지만 3대 신용평가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부채 비율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일본의 신용등급을 아시아 8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7위는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피치로부터 A+, 무디스로부터 A1, 그리고 S&P로부터 A+ 등급의 신용도를 부여받았습니다. 한때 중국은 1993년까지 북한보다 1인당 GDP가 낮았을 만큼 최빈국으로 분류되기도 하였으나 개혁 개방 후 세계 주요 선진국들과 교류하며 나라의 몸집을 빠르게 불려갔습니다. 당연히 국가 신용도도 아시아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3대 신용평가사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서방 국가들과의 대립과 막대하게 쌓인 국가 부채로 인해 더 이상의 신용등급 향상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는 쿠웨이트입니다. 현재 피치는 쿠웨이트의 신용등급을 AA-로, 무디스는 A1, 그리고 S&P는 A+로 각각 평가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세계 6위의 석유 매장량을 무기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아시아에서 신용도가 높은 국가 탑5엔 들지 못했는데 그 이유엔 지나친 석유산업 의존도로 인해 석유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과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5위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S&P로부터 AA, 피치로부터 AA-, 그리고 무디스로부터 AA2 등급의 신용도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석유산업 덕분에 세계적인 부국으로 성장했지만 후엔 관광업, 서비스업, 무역업, 도박업, 제조업 등으로 산업 다각화에 성공하면서 저유가에도 별다른 타격이 없는 대표적인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높아지고 있는 자국민들의 실업률과 마약, 매춘,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3대 신용평가사들이 아랍에미리트의 신용등급을 아시아 최고 등급이 아닌 현재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위는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무디스는 AA2로, 피치는 AA-로 각각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지만 1960년대에 등장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걸출한 경제개발계획 아래 빠르게 성장하여 GDP 규모 세계 12위, 교역 규모 9위, 수출 세계 7위, 국부 세계 10위, 대외순 자산 9위 등을 자랑하는 선진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IT 산업 및 가공산업, 고급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3대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아시아에서 정상급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계속해서 낮아지는 출산율이 한국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3위는 카타르입니다. 현재 카타르는 S&P와 피치로부터 각각 AA, 그리고 무디스로부터는 AA2 등급의 신용도가 매겨진 상황입니다. 한때 카타르는 농업에 취약한 영토로 인해 어업이나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였지만 1940년대 들어 석유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카타르는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비서구권 국가 중에서 카타르의 1인당 GDP는 싱가포르와 함께 1인당 GDP 10위권 이내에 유일하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 국가의 지정학적 긴장이 부각되는 일이 너무 자주 생기자 3대 신용평가사들은 카타르에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신용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2위는 대만입니다. 현재 대만은 피치에선 AA, 무디스는 AA3, 그리고 S&P로부터는 AA+의 신용등급이 매겨진 상황입니다. 대만은 1950년대 이래로 2000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8%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 하나에 포함되며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전자와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양안 문제와 인구 고령화로부터 오는 리스크가 있으나 높은 경상수지 흑자와 세계 4위에 육박하는 외환 보유고, 그리고 세계 12위 상당의 높은 금 보유고가 이러한 문제를 모두 상쇄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1994년 무디스를 시작으로 2021년 피치, 그리고 2022년 S&P까지 대만의 신용등급을 아시아 2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위는 싱가포르입니다.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세계적 부국인 싱가포르에 최고 등급의 신용도를 부여했습니다. 독립 직후만 해도 독자적인 국가 생존을 걱정하기도 했던 싱가포르였지만 걸출한 리더였던 리콴유의 지도력 아래 무역업, 관광업, 도박업, 해운업, 금융업 등 다양한 산업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2024년 기준 1인당 GDP가 91,000달러로 세계 5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물론 인구 고령화와 심각한 소득 양극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안정된 정치 환경, 사업하기 아주 좋은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높은 무역 개방성 등이 이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995년 S&P를 시작으로 2002년 무디스, 그리고 2003년 피치까지 싱가포르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